내 친구 앤이 칼라일에서 전화를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런던에 오기로 한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이었다. 존은 이미 나에게 독일에 갈 일이 생겼다고 말했었고 친구가 오기로 한 그 주말에 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바로 초대했고 그녀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타이밍이 완벽했고 나는 정말 설레었다. 마침내 친구가 방문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존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알아맞혀봐. 나는 기쁘게 말했다. 내 친구인 앤이 주말에 놀러 올 거야. 당신은 독일에 가기로 했으니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앤도 나만큼이나 편안함을 좋아했다. 존은 내 설렘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금요일 아침이 되었고 앤이 도착할 날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가 말했다. 나 이제 독일 안 가. 그는 마치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했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일 때문에 자주 오갔었고 주기적으로 갈 거라고 말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기로 했었잖아. 나는 항의했다. 존은 나를 응시했다. 아니야.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럼 애는 어디서 자라고? 나는 화가 나서 물었다. 큰 쿠션으로도 충분히 편할 거야. 그가 무신경하게 말했다. 자신이 일으킨 혼란스러운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예정대로 애는 그날 오후에 도착했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에 작고 날씬한 여성이었고 선명한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다. 그녀는 존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현관으로 들어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어색함을 숨기려 노력했다. 이 사람이 남자친구 존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래 독일에 가기로 했는데 오늘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어. 그래도 우리 집에 머물러주면 참 좋겠어. 다만 큰 쿠션에서 자야 될 것 같아. 존이 그게 충분히 편할 거라고 말했거든. 앤이 떠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나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내가 그녀에게 나쁜 장난을 친 것 같아 보였다. 앤은 잠시 쿠션을 바라보더니 불쾌한 기색이 살짝 드러났다. 그녀는 그럼 언니 집으로 갈까? 라고 말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녀가 괜찮은 것 같아 보여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그녀가 도착한 직후 존이 함께 술 한잔하자고 제안하며 녹색 코트를 입었다. 애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저도 바버 재킷이 있어요. 시골 산책할 때 입는데 비바람을 막는데 아주 좋거든요. 주말 내내 존은 술집에서 앤에게 술을 사주었고 두 사람은 잘 지냈다. 나도 행복했다.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았으니까. 존은 정말로 좋은 사람 같아. 그녀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말했다.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다. 나는 내 판단력을 잘 믿지 못하고 항상 불안했기에 그 말에 안심이 되었다. 애는 사람을 쉽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다. 어릴 때 아빠가 나를 어지러운 달리아라고 불렀던 게 기억이 났다. 나는 기분이 좋을 때면 원을 그리며 걸으면서 웃었지만 사실 지금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였고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 어쨌든 그래서 앤의 이러한 인정은 내게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은 우리 집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가끔 자신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몇 장 보여주었다. 최근 찍은 사진에서 그는 예술적으로 보였고 그의 풍성한 수염이 없어서 많이 달라 보였다. 다른 사진에서는 그가 학생이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블레이저와 무릎 길이 바지를 깔끔하게 입고 있어 순진하고 단정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을 당했어. 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 기억이 그를 즐겁게 했던 것 같았다. 나는 단정해 보이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는 이 아이가 문제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존은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많은 이상한 일들에 대해 즐거워했다. 그는 그의 특유의 쉰 웃음을 내며 자주 그에 대해 농담을 했다. 내 플레임은 존 패트릭 스윈이야. 부모님은 성 패트릭의 이름을 따서 패트릭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을 아예 쓰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경멸감이 느껴졌다. 그 이름에 대해 더 많이 말할수록 그는 더 짜증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존이 보여준 최근 사진에서 그는 예술적으로 보였는데 그를 잘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 적은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예술가라고 말했고 내가 그의 그림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기대가 되었다. 그가 예술가라는 건 매력적이었으니까. 그러나 존이 만든 것은 단순히 그림만이 아니었다. 내 담배 상자를 봐 라고 말하며 항상 자신과 함께 있는 특이한 팔각형 상자를 보여주었다. 전부 성냥개비로 만든 거야. 시간이 있을 때 만들었지. 이건 관을 표현한 거야. 그의 솜씨에 너무 감탄한 나머지 그 음산한 영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 정말 잘 만들었네. 언제 만들었어? 오스트리아 감옥에 있을 때 만들었어? 라고 했다. 잠깐, 감옥에 있었다고?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나는 주저하며 물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 약물 문제였어. 뭐 그뿐이야. 그는 가볍게 말했다. 심각한 건 아니었어. 그는 태연한 모습이었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약물이었을까?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일까? 그러나 나는 그가 대마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에 아마도 그저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안심하려 했다. 존은 약속대로 곧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는 시도 썼지만 나는 그것들을 거의 읽지 못했다. 내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을까? 나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미술 작품은 보여주었기에 기억을 한다. 그날 그가 보여준 그림들 중에는 관 안에 누워있는 여인이 있는 그림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묘비에는 명복을 빌어 N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그림들은 자화상이었는데 하나는 존이 어항 위에서 낚싯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안에는 긴 머리를 가진 벌거벗은 여성이 헤엄치고 있었다. 다른 그림에서는 그가 마치 악마의 뿔처럼 보이는 뿔을 머리에 달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앞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벌거벗은 채로 서 있었다. 또 다른 그림은 존이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데 그의 머리 윗부분이 잘려나가 있어 스파게티가 그의 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비록 그가 명백한 재능이 있었지만 나는 그의 그림들이 매우 기이하다고 생각했다. 나체의 여성들이 자주 등장했고 그중 일부는 거의 포르노에 가까웠다. 눈에 띄는 한 작품은 땅바닥에 누워있는 나치의 소녀가 밧줄에 묶여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온몸에 작은 남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톱과 불도저 등 건설 현장 도구로 그녀를 깎아내리고 있었다. 또 다른 그림은 경찰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 3단 봉과 헬멧 그리고 절단된 팔다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을 끈 또 다른 그림은 평범한 때문이었고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화려한 색채의 그림으로 존이 금발의 매력적인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밝은 파란색 코트와 붉은 스카프를 입고 있었고 기쁨에 눈을 감고 있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존의 볼에 키스하며 꼭 끌어안고 있었고 두 사람은 붉은 배경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야? 나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존은 그 그림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내 여자친구였던 미국인인 멜리사야. 우리는 많이 여행을 다녔지. 그녀는 모델이자 사진작가였어. 모델이었다니 헤어졌다는 게 이상했다. 왜 헤어졌어? 나는 물었다. 전에 그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헤어진 건... 그는 희미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헤어졌을 때의 감정을 그에게 말했다. 나도 여전히 마음이 아파. 그러자 그도 비슷한 말로써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멜리사와의 관계에 대해 조금만 말해주었다. 멜리사는 내가 만났을 때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영국에 있었어. 우리는 스토크 뉴잉턴에 살다가 런던의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 라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웃으며 추억에 젖어들었다. 난 수염이 있었고 검은 책모자를 쓰고 거리를 걸어 다녔어. 내 얼굴 옆으로 긴 곱슬머리가 늘어져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 모자와 긴 코트를 입은 정통 유대인들이 나를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보냈어. 그는 멜리사가 비자 기간이 만료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추방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런던을 떠나 유럽 대륙으로 함께 여행했다. 밀라노에서 멜리사는 모델로 일했고 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했지만 급여가 적었다. 그 후 그들은 비엔나로 갔고 멜리사는 사진 작업을 했다. 존은 거기서 감옥에 갇혔던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멜리사와 관련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멜리사는 나를 너무도 아꼈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서 꺼내줬어. 그는 정확히 왜 감옥에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우린 암스테르담의 한 집에서 살다가 결국 헤어졌어. 라고 그는 계속 말했다. 그는 침착하지 않아 보였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멜리사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생생한 듯했다. 그는 그녀와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런던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모델이었다면 정말 예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도 예쁜 건가? 그가 나를 여자친구로 선택했다면 나도 예쁜 게 아닐까? 모델인 여자친구 다음으로 나를 선택했다니 기분이 좋았다. 나는 그림 속 매력적인 금발 여성을 응시했다. 나는 차선책이 되고 싶진 않았다. 여자친구를 왜 떠난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존이 처음 그의 작품을 보여준 지 며칠 뒤 그는 그의 그림 중 몇 점을 거실 벽에 걸었다. 밧줄로 묶인 소녀와 그녀를 작은 남자들이 톱질하고 있는 그림은 문 오른쪽에 걸렸고 어항에 있는 소녀 그림은 그 옆에 놓였다. 그의 얼굴에서 직접 잘라낸 진짜 수염으로 만든 수염이 실물 크기의 자화상에 붙여져 있었는데 대마초를 피우고 있었고 붉은색 반짝이로 불타는 효과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런 기묘한 그림들이 우리 집 벽에 걸린 것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를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존은 날 그리기도 했고 그가 종이에 담아낸 여성들의 모음에 나도 추가되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멜리사의 경우 사랑스럽게 재현된 것과는 달리 존은 나를 창백한 노란색을 사용했고 입 주변의 선을 강조했다. 나는 추해 보였고 이렇게 묘사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작가인 존이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볼 기회조차 없었다. 또한 내가 운동할 때의 모습도 기억하면서 그려냈다. 매일 아침 옷을 입기 전에 나는 발레 스트레칭을 했는데 예전에 코벤트 가든의 댄스 센터에서 배운 동작들이었다. 나는 팔을 머리 위로 아치를 그리며 손가락 끝을 맞대었다. 플리에를 하면서 팔을 옆으로 펴고 등은 곧게 하며 다리를 펴서 앞으로 구부렸다. 팔은 뒤로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위로 올렸다. 내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유연하니까. 춤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칭을 했다. 그리고 1991년 겨울 그는 나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영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미국식 표현이었는데 아마도 멜리사에게서 배운 것 같았다. 이것은 그가 나를 그녀만큼 좋아한다는 뜻일까? 나는 약간 특별해진 기분이 들었다. 이를 통해 다른 남자들과 달리 존이 더 흥미롭고 세련되어 보였다. 그는 또한 나를 D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이름이 줄임말로 불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존이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였다.
그가 이런 암묵적인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나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그는 계속 독일에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이제 치료 마사지 과정을 시작했지만 월 2회 주말 일정뿐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혼자였다. 존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나를 위한 선물도 가져왔다. 그는 내 취향을 잘 알고 있었고 종종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좋은 것들을 주었다. 독일에서 그는 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핑크색 실크 하트 모양 핑 쿠션을 사왔는데 한 면에는 이힐 리비디히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바느질은 하지 않았지만 재미있어 보였다. 훗날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선물은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또한 꽃이나 초콜릿도 사다 주었다. 긴 아치형 손잡이가 달린 바구니에 핑크 리본이 묶여 있었고 그 안에 화분이 들어있었다. 반짝이는 직사각형 금색 초콜릿 상자가 내 에센셜 오일병을 보관하기에 딱 맞는 크기였기 때문에 나는 그 용기를 오랫동안 보관했다. 그는 또한 집안에 고무나무도 추가했다. 그리고 여전히 가구를 만들고 있었고 격자 무늬에 무늬 있는 나무 옷장도 만들었다. 완성하고 나서는 자신의 옷을 그 위에 모두 펼쳐놓았다. 내 공간이 없네? 나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모든 옷을 옷장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린 선반을 반씩 쓰기로 했던 것 같은데? 나는 항의했다. 그것이 당연해 보였지만 그는 내 설명을 무시하고 나를 이기적이라고 느끼게 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고 그의 옷은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옷장을 사용하는 동안 계속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얼마 뒤 옷장 문 손잡이에 독일에서 가져온 첫 번째 선물인 분홍색 실크 쿠션을 달았다. 거기에는 이힐리비디히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말이 밖을 향하도록 문에 걸어두었다. 1991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우리는 날씨가 혹독해지더라도 여전히 술집에 가서 야외에 앉는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계절에 맞춰 나는 비에 젖지 않도록 큰 비닐 시트를 의자 위에 놓고 큰 파란색과 흰색 우산을 들어 올렸다. 날씨가 어떻든 우리는 그 아래에 앉아 생맥주를 마시며 조는 대마초를 피웠다. 비가 심하게 내리는 날조차도. 그 우산이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네. 그가 한 번 말했다. 추운 날씨에 충분히 몸을 보호했기 때문에 나도 동의했다. 1992년 1월 존이 독일의 다른 직장에 취직하자 그는 나에게 놀러 오라며 연락했다. 그가 비행기표를 사줬고 일주일 뒤 출발했다. 슈투트가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른 직원과 함께 그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앞에 서서 인사를 했을 때가 되어서야 나를 발견했다.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독일 첫 방문을 기대했다. 우리는 함께 그가 머물던 마을로 갔고 아름다운 호텔에 들어갔다. 외벽에 나무 기둥이 있는 전통적인 샬레였다. 내부의 우리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더블 침대가 있었다. 가장 좋은 점은 샴페인 한 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존이 샴페인을 터뜨려 도착을 축하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즉각적인 욕구는 성관계인 것 같았다. 나는 당혹스러웠지만 순응했는데 아마도 그는 나에게 육체적인 애정을 주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동시에 그는 나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음식과 독일 맥주, 서비스가 모두 훌륭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는데 해외에서 일하는 다른 영국인 직원들이 우리에게 합류했고 나는 시끄러운 무리 속에 앉게 되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 나는 이런 사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그들의 지적으로 보이게 했지만 곧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술집에서 그들은 더 취기가 올랐다. 공항에 나를 데리러 온 직원이 존에게 자신의 캐러밴으로 가자고 했다. 그는 자신이 침대에서 자겠다며 우리에게 좁은 나무 벤치를 제공했다. 나는 따뜻한 호텔방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걸어서는 갈 수가 없었다. 내 바람을 표현하자마자 존은 크게 화를 내며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캐러반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내 남자친구였지만 내 편안함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고 친구들이 나보다 더 중요해 보였다. 우리는 조용히 그 좁고 딱딱한 벤치에 누웠다. 그날 밤은 매우 불편했고 추웠으며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아픈 뾰루지가 입술에 생겼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완전히 환멸을 느낀 나는 전날 밤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주 내내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존이 전화로 약속했던 멋진 관광지 방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징조였지만 그때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